읽어주는 동화책 짐승의 말을 듣는 아이. 옛날 옛적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살았어요. 난 짐승들이 참 좋아. 함께 이야기하면서 놀자. 짐승들도 이 아이를 좋아했죠. 그래, 알았어. 다리를 다쳤단 말이지? 안 아프게 내가 고쳐줄게. 넌 걔랑 노는구나? 너하고는 안 놀 거야? 동네 아이들은 이 아이를 따돌렸어요. 그래서 아이는 늘 짐승하고만 놀았답니다. 오늘도 짐승들하고 놀다 오는 거니? 네, 어머니. 짐승들이 저를 좋아해요. 저도 짐승들이 좋고요.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고양이가 얼른 뛰어나와 품에 안겼어요. 아이의 집에는 온갖 집짐승들이 있었죠. 아들이 짐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 역시 집짐승들을 잘 돌보아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병을 고치려면 깊은 산에서 나는 약풀이 있어야 한단다. 의원이 말했죠. 아이는 그 약풀을 구하러 먼 산을 향해 떠났답니다. 아우, 하루 종일 헤맸는데도 약풀은 없어.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픈데. 이때 산새가 아이를 향해 우짖었어요. 여기는 약풀이 없다고? 그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지. 이번에는 까마귀 떼를 만나게 되었죠. 뭐? 저기 먹을 것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먹을 것은 아니라고? 어디 한번 가보자.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던 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사람이 죽어 있다. 아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죠.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아, 마침 저기 집이 보이네. 아이는 외딴 집의 문을 두드렸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아주머니, 숲속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뭐라고? 어디 같이 가보자. 죽은 사람은 아주머니의 남편이었죠. 꼼짝없이 아이가 의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네가 내 남편을 죽였지? 나와 함께 원님에게 가자. 아이는 원님 앞으로 끌려갔죠.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까마귀를 따라 보니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짐승의 말을 알아듣거든요. 짐승의 말을? 과연 정말일까? 원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이방이 다가와 쏙닥거렸어요. 원님은 이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했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 원님은 처마 및 제비집에서 아기 제비 한 마리를 잡아 그것을 옷소매 속에 숨겼어요. 엄마 제비가 마구 울어댔죠. 엄마 제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예, 원님. 고기도 먹지 못하고 털도 쓸 데가 없는 아기 제비는 무엇하러 잡아가느냐고 합니다. 제대로 맞췄구나. 넌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게 틀림없다. 아이는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고맙습니다, 원님. 관가를 나서던 아이는 벽에 붙은 커다란 방을 보게 되었죠. 임금님이 큰 진주를 잃어버리셨구나. 누구든지 그 진주를 찾아주면 공주님과 결혼을 시키겠다고? 에이, 진주를 찾기는 힘들 거야.
그렇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찾지. 모여 섰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야, 이거 재밌겠다. 내가 진주를 찾아내야지. 아이는 왕궁을 찾아가는 길에 말다툼을 하고 있는 원숭이들을 만났어요. 원숭이들은 저마다 자기의 물건이 제일 좋다고 다투는 것이었어요. 이 갓을 까딱거리면 누구나 죽게 되어요. 이 회초리로 치면 먼 길은 가까워지고 없던 길은 생겨나지요. 이 호미로 등을 긁으면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요. 원숭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좋은데 어느 것이 제일인지는 모르겠어. 달리기를 해서 1등한 원숭이가 이것들을 다 가지고 대장이 되는 건 어떨까? 세 마리 원숭이가 모두 찬성했어요. 갓과 회초리와 호미를 아이에게 맡기고 원숭이들은 달리기를 시작했죠. 그렇지만 달리기도 소용이 없었어요. 원숭이들은 똑같이 달려갔다가 달려와서는 서로 자기가 대장이라고 밀쳐대는 것이었죠. 그 바람에 갓쓴 아이의 머리가 3번 까딱까딱까딱. 이를 어쩌나 원숭이들이 다 죽었네. 아이는 그때 재빨리 호미를 생각해냈죠. 등을 긁어주자. 살아나라, 살아나라. 되살아난 원숭이들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3가지 물건을 아이에게 모두 주었답니다. 마침내 아이는 왕궁에 다다랐어요. 진주를 찾아오겠다고. 만일 1달 안에 못 찾아오면 내 목숨이 달아날 줄 알거라.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금님. 왕궁을 물러나온 아이는 낚시질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1달 안에 진주를 찾아야 하는데. 큰 고기가 잡혔다. 하지만 걱정 마. 놓아줄 테니 고기야. 잘 가. 조금 뒤 물속에서 웬 청년이 나타났어요. 아이는 깜짝 놀랐죠. 아까 놓아준 물고기가 바로 나랍니다. 나는 물속나라의 왕자예요. 도련님을 용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이가 원숭이 회초리로 물을 치자 물속에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만큼 용궁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길을 만드셨군요, 도련님. 그럼 함께 가십시다. 아이는 용궁에서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았어요. 왕자님의 은인이기 때문이죠. 왕자님과 아이는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궁의 공주님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용왕님은 슬프게 흐느꼈죠. 제가 공주님을 살려놓겠어요, 용왕님. 아이는 원숭이 호미를 꺼내어 공주님의 등을 긁기 시작했답니다. 공주님은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왕자님은 아이의 손목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은혜를 갚고 싶은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용왕님이 아이에게 물었죠. 저는 우리나라 임금님이 잃어버린 큰 진주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봐라. 어서 그 진주를 찾아보아라. 용왕님의 부하들은 바닷속과 강물 속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진주를 찾아냈어요. 이것이 그 진주가 틀림없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진주를 찾아주신 용왕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아이는 진주를 가지고 땅 위로 올라왔죠. 나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죠.
임금님과의 약속을 어긴 나쁜 놈. 너를 찾아주기라는 임금님의 명령이다. 진주를 찾았는데도 죽게 되었구나. 옳지. 원숭이 갓을 쓰고 고개를 3번 까딱거리면. 아이는 나졸들을 죽였다가 원숭이 호미로 다시 살려놓았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 회초리로 딱 하고 길바닥을 내리쳤죠. 아이와 나졸들은 어느새 왕궁 앞에 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들이 벌써 왕궁에 와 있지? 어리둥절해하는 나졸들에게 아이는 당당하게 명령했어요. 자, 이제 나를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 다오. 예, 알겠습니다. 아이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임금님, 잃어버렸던 진주를 찾아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틀림없이 공주와 내가 찾던 그 진주로구나. 장한 청년이로다. 임금님은 곧 신하에게 명령했죠. 여봐라, 진주를 찾아온 이 청년을 내 사위로 삼겠다. 온 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는 임금님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공주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진주를 찾을 수 있었나요? 나는 짐승들하고 지내서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오. 그 덕분에 진주도 찾아냈죠. 그랬군요. 우리 앞으로 누구하고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아이는 어머니도 왕궁으로 모셔왔어요. 짐승들도 그 뒤를 따라왔죠. 임금님과 공주님도 짐승들을 좋아했어요.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는 언제까지나 짐승들과 친하게 지냈답니다.